네, 반갑습니다. 주주멘토 문쌤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뱅크는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상한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의 거래 대금의 약 4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이 카카오뱅크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입하셨던 혹은 가지고 계셨던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조금씩 뭐 주가가 빠지거나 좀 횡보하거나 부진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기업 가치나 뭐 펀더멘털이 훼손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끝까지 뭐 이제 목표 주가까지 가지고 가셔도 무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은 카카오뱅크 누군가는 이제 은행이라는 그런 이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너무 과하게 올라간 게 아니냐. 아니다. 우리가 이 은행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분들께서 계시는데 자, 우선은 자세한 사항은 영상 속에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일봉 차트입니다. 뭐 분봉으로 봐야겠죠. 자, 보셨을 때 상한가를 맞이해서 69,8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보셨을 때 외인, 기관괴, 금투, 기타 이제 금융들, 은행 이렇게 좀 혼조한 매매 동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때 제가 카카오 영상을 진행하면서 이 카카오뱅크도 이제 사실 기업 상장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기존에 우리나라의 이제 4대 은행의 기업 가치 그리고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었다. 상장 전부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관련된 리포트를 보시면 우선은 뭔가 이제 실적 검증이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되어 있지는 않고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PBR을 봤을 때 카카오뱅크는 약 3배 정도, 다른 은행주는 이제 평균 0.5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본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인데 이 정도의 가치를 부과받는다는 것은 그때 입장으로서 이제 뭐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성향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PER도 굉장히 또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견해로 지켜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은행 외에 그 플랫폼 성향으로 좀 이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파워가 강할 수 있었던 것,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카카오라는 브랜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브랜드 파워가 강해서 이렇게 또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이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오딘의 매출이 확실하게 카카오뱅크의 실적을 견인한 건 맞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게임즈도 네, 분봉을 놓고 봤네요. 자, 일봉을 놓고 봤을 때 당시에 단기 과열 종목으로 편입이 되기도 했었죠. 오딘의 매출 이때 급등한 후에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 적정한 그런 가치 수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상까지 단기 과열 종목에 풀린 이후부터 그 이상까지 또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외인들의 매수세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라운드 프라이스를 걸친 후에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프라이스를 걸치고 다시 이렇게 쭉쭉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카카오뱅크도 지금 시세를 유지할 수 있으나 언제까지는 계속 우상향하기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라는 것을 이 리포트를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측면에서 또 돌려서 보면 괜찮은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대, 20대, 30대 쪽에서 굉장히 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30대도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10대, 20대가 중장년층으로 이렇게 넘어감으로써 거기에서 생겨나는 그런 거래 대금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 카카오뱅크 뭐 단기적이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모멘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의 서비스, 플랫폼 수익의 비중은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높으나 이 이익의 비중은 아직까지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미지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주요 서비스, 증권사 주식 연결 계좌, 연계 계좌, 혹은 대출 추천 서비스, 신용카드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수익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플랫폼에 대한 수익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으로 봤을 때 지금 연목 9월라는 이 사자성어를 써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카카오뱅크가 은행주로서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를 봤을 때, 평가해 봤을 때 은행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영역이라서 현재 이 신용 대출로만은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영역대에서 좀 대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머물렀을 때는 결국 규모가 커질수록 기존 은행과 이익 구조가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성장성이 돋보여야지 PER도 인정받을 수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PBR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플랫폼과 PBR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없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 리포트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의미 있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모습을 뭐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다시 돌아봤을 때 인상적인 부분은 우선 거래 대금 4분의 1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이 카카오뱅크 쪽에 많이 물렸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인상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일단은 외인들과 기관계 쪽에서도 이렇게 큰 매수세가 들어옴으로써 앞으로도 당분간의 며칠간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좋아하는데요. 상한가 가는 건 누구나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근거가 붙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붙었을 때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 봤을 때 K 배터리, K 반도체, K 백신화까지 얼마 전에 또 이슈가 있었죠. 실제로 K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소재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려서 우리 또 VIP방 회원분들께서도 정말 큰 수익을 보기도 했었거든요. 한때 일진 머티리얼즈 정말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300만원 20%라는 수익을 보기도 했었고요. SKI 테크놀로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15%라는 수익을 보기도 했었고요.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LNF, 첨보, 그리고 이제 후성까지 이런 식으로 K 배터리에 대한 전략으로 정말 훑고 나왔습니다. 그냥 한번 싹 쓸고 나오고 우리 VIP방 회원분들께서도 이렇게 인증해 주시면서 정말 많은 그런 이제 이익금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K 배터리, K 허브화가 있었죠. K 백신 허브화가 있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준비를 하셨을 때 우리 또 VIP방 회원분들처럼 큰 수익을 또 받아가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월 3일에 또 추천드려서 SK바이오사이언스 19만 5천원대에 이렇게 또 추천드렸었는데 아마도 그렇게 이제 가져가셨다라고 한다라도 이제 24만원까지 오늘 또 이제 금요일날 신고가를 달성했죠. 약 20% 넘게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아까 보여드린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이 정부가 붙게 될 경우 그 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붙게 될 경우 정말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도 언젠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자체죠. 친환경 사업도 계속 부각될 거고요. 언젠가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받은 구간에서 담아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다 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 카카오뱅크처럼 정말 상한가 갈 수 있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쫓아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전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단 하루만이라도 5% 10%를 균등하게 그리고 일정하게 쭉 먹고 나갈 수 있다면 저는 이것만큼 좋은 이제 수익 구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테크인부터 시작해서 하나 머티리얼즈, 심텍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먹고 나가면서 이제 5%든 10%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가기도 했었고요. 다른 분들께서는 이 심텍을 아직까지도 갖고 계셔서 약 16%라는 수익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종목이나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VIP방 회원분들께도 추천드렸지만 이 오스팀 임플란트도 제가 그냥 추천드린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금요일날도 추천드렸어요. 그냥 아무 꺾임 없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건 리스크가 있어도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있겠지만 이제서야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 중산층에 대한 수요가 이제 치과에 대한 수요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점, 중국 치과 의사들의 그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오스팀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작용하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과감하게.
그냥 오늘부터 매수해도 된다라고 해서 지금도 이렇게 또 장중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었고요. 뭐 이런 거 다 아닙니다.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원익 PA도 마찬가지로 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번 추천드려서 이렇게 또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걸 찾으십시오, 여러분도. 근거가 있다면 언젠가는 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익 PN이 전기차 당연히 가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그런 발표안을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네이버, 우리 해외 글로벌 진출에 대한 사업 부분이 영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제토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커머스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냥 상승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 업사이드 그리고 애드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좀 편입시켜 드리고자 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유일하게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만 매도해 나가는 그런 종목들, 자, 다른 주체들은 계속해서 순매수세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아래 보이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좀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성함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 플러스 한 달에서 33만 원이라는 가격대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벤트를 또 진행했어요. 근데 이번에 전략을 좀 새롭게 바꿔나가면서 기존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위주만 했다면 이제는 단기 트레이딩과 그리고 더해서 여기에 이제 종목 위주, 종목 장세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실적 위주의 종목들로 좀 편입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존에 제가 이제 한 달에 99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좀 비쌀 수 있겠죠. 가격으로 이제 진행하기는 했었는데요. 회사 측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좀 이제 신규 회원분들도 많으시고 런칭 이벤트를 또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33만 원으로 좀 진행하는 게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 33만 원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한테 뭐 돈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잘 먹고 사니까 여러분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또 회사에 줘야 하는 그런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뭐 HMM도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5.5%, 카카오게임즈도 이런 식으로 먹고 들어가면서, 자, 네이버도 제가 스윙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뭐 300만 원이든 오스틴 임플란트 100만 원이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바라봐도 상관없고 뭐 장기로 바라봐도 상관없습니다. 단 저는 아무 종목이나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벌 수 있는 이 금액대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매수 밴드 하나 드리면 그걸로 이제 손가락 버튼 하나로 매수와 매도를 하시면 이런 금액대 충분히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시드 머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2주 만에 이렇게 또 2,700만 원이라는 금액대를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는 전문가가 없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사업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상장된 인터넷 뱅크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기 목적으로서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당연히 저한테는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닙니다. 차라리 저는 이제 아이센스나 그리고 옵트론텍도 제가 우리 VF방 회원분들께 추천드렸거든요. 이 종목도 자율주행 카메라, 광학 렌즈, 그리고 스마트폰, 자동차, 심지어 AR 증강현실까지 모두 옵트론텍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이 종목도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아이센스도 한번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영상부터 제가 언급해 드렸어요. 미국 쪽에서 덱스콤이라는 자가 혈당 측정 제조기가 있거든요. 그걸 제조하는 회사가 있는데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도 잘 나왔습니다. 수요는 부족한데 이걸 공급하는 회사가 없대요. 그래서 국내 증시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센스가 수혜를 또 반사 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 종목도 한번 추천드렸었고요. 뭐 기타 다른 종목들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 여러분께서 또 저한테 오셔서 이런 종목도 한번 꾸준히 좀 받아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연기금 진짜 이게 무서울 정도로 연기금에서 매집해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투자분들께서는 다 이제 이렇게 판매하고 계시는데, 매도하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연기금에서 매집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인상적인 이런 종목 한번 여러분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이지만, 이번 한 달만큼이라도 혹은 유동성 장세가 끝나기
전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도 한번 섞어보고 이 실적 종목도 하반기 실적 종목도 우리가 천천히 정말 준비해 나가면서 연말에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준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